안녕하세요. 미라클 타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상담가 미라클입니다. 오늘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랑이 올까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골든 타로와 위스턴 오브 더 오라클 카드로 리딩을 하고 퀸 오브 더 문 오라클 카드로 조언을 받아볼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카드 더미가 다 뽑아졌습니다. 이제 1, 2, 3, 4, 5번 중에 나에게 끌리는 번호를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뽑아봅시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 번호가 나의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 번호로 이제 가봅시다. 개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라클의 타로 하우스 제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랑이 올까? 1번 리딩 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헤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단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거나 과거의 이별, 이혼, 파혼 등으로 인한 아픔을 추스리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올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를 준비해 나가는 시기로 보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연인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전문가나 주변의 따뜻한 현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내가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좋은 시기로 보이니까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과거의 잘못, 나의 부족함이 지금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엔 새로운 사랑을 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십시오. 분명 이런 노력들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자, 카드 하나하나 봐봅시다. 투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컵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위에는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뒤쪽에는 집이 있고 고즈넉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쪽 바닥에는 금속 그릇과 공작새 한 마리가 고고하게 있네요. 이 카드는 구혼, 공식화된 사랑, 플라토닉이든 섹슈얼이든 만족스러운 사랑, 매우 가까운 우정, 균형, 통합, 절충, 깊은 상호 이해, 텔레파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상황을 묘사한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다음 카드는 탑이 나와서 함께 해석해야겠네요. 이 카드는 The Tower이라는 카드입니다. 탑 카드죠. 16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 왼쪽 위편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천사가 탑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고, 이 손짓만으로도 이 탑은 금이 가고 불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밑에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기도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탑 위쪽에는 큰 왕관이 부서지고 있는 탑 위에 떠 있고, 저 위쪽에는 한 남자가 거꾸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인간의 모든 창조물은 다 쓰러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도 우리를 불운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신도 질투할 수 있고 강력한 요새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만해지는 것, 무사안일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 카드집처럼 가벼운 손만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십시오. 건강, 사랑, 행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컵2와 탑을 함께 보면 사랑의 붕괴, 약혼의 깨짐, 결혼 제안의 거절, 이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럼 다음 카드 한번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한 남자가 테이블 뒤에서 새들과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리고 있거나 동물들을 축복하는 걸로 보입니다. 테이블 위엔 마이너 수트들, 상징들이 있죠. 검, 동전, 컵, 지팡이, 그리고 병도 있네요. 그리고 머리 위엔 무한대 기호가 떠 있습니다.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신비한 능력의 마법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카드는 아는 것이 힘이다. 나와 내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해준다.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적 능력, 결단력, 실용주의, 최선의 길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입니다. 1번 카드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카드죠.
46번 카드입니다. 재생, 부활,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란 의미의 카드입니다. 말라버린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지다,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려와서 고목에서 새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땅에는 붉은 에너지가 가득 차 보이네요. 이 카드는 두 번째 기회가 오고 있다는 의미로 재회운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재생, 부활로 리딩해서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떨쳐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채워나간다.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골든타로 1번 카드도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었죠. 아직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엔 일러 보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 새로운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느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조언 카드를 봐봅시다. 라스트 쿼터문, 하얀 달, 반달이죠. 왼쪽 달이 빛나고 있습니다. Gratitude, 감사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받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감사는 낮은 진동을 높은 진동으로 올려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당신 스스로를 더 밝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내 몸 안에 에너지에 진동을 높여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을 두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나이 든 손과 어린 손이 손을 잡고 있죠.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현명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화해할 시기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만 남기고 모두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은 부활하고 재생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생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올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뜻깊은 세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2번 뽑으신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2번 해봅시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연애를 하기보단 일로 매우 바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운보다는 직업적, 사업적 기운이 더 강해 보입니다.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을 주로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청산해야 할 마음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면서 일에 매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 기반을 다지는 것에 더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 카드들과 황제 카드를 봤을 때 사업운, 직업운, 금전운 다 좋아 보입니다. 사업도 기반을 잡거나 확장시킬 수 있고 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겠네요. 황제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서두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연애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누가 다가와도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 읽어놓은 것을 지키면서 방해받지 않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3개월 후에 다가올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것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랑, 연애를 하진 않아도 남자분들은 주변에 내 남성적인 매력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에겐 멋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과 만남을 갖거나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올 사랑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가 보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카드 하나하나 봐봅시다. Four of Coins 카드입니다. 왕관을 쓴 사람이 붉은 옷을 입고 건물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한 개의 코인은 손에 들고 있고 3개의 코인은 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론 책을 펼치고 있네요. 옆엔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고요. 뒷 배경에는 어떤 말을 탄 여인이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부의 성취, 횡재운이란 의미도 있고 부에 대한 집착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부를 이룰 방법을 고민하는, 부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확립하는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카드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감정적인 파산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속도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에 오는 거다. 탐욕이나 근시안적인 태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선 돈에 대한 위급함, 갈망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돈과 관련된 공부를 할 시기다 라는 리딩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 카드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세븐 오브 코인스입니다. 앞의 카드보다는 더 불안함이 사라진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4개가 7개가 됐으니까요. 한 남자가 동전이 열려있는 나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는 붉은 단색 로브를 입고 긴 막대기를 짚고 있습니다. 충성심과 우정을 상징하는 흰 개가 옆에 서 있네요. 뒤쪽 풍경은 나무와 풀이 우거집니다. 이 카드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수확한다. 기본적인 물질적인 목표를 이뤘다. 안정적인 기반을 이뤘다. 힘든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이젠 적절한 자신의 자산을 누릴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를 위한 호의, 우정, 좋은 소식, 메신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로 보기에는 자신의 기반을 다지는,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네요. 다음 카드 또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황제입니다. 시저가 그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자가 있고 창가에는 검은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는 한 손에 구체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백화 문장으로 장식된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가부장적 권위, 성공을 위한 큰 결심, 경쟁심, 정복욕, 힘, 남성적인 힘, 사업, 직장, 성공을 위한 욕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게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사랑이 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겠네요. 다음 카드 봐봅시다. 클리닝업이라는 카드죠. 깨끗이 치우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사슴이 암벽에서 빗자루를 하늘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모습이네요. 이 카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쓸어버려라, 청소해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상황의 핵심에 도달해라 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소하듯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감정적인 찌꺼기, 분노, 원망, 슬픔, 아무 의미 없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나를 압도하는 상황들, 지저분한 주변 환경들을 싹 다 털어내십시오. 지금은 연애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 보입니다. 꼭 연애를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십시오. 지금은 그게 꼭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사랑보단 현실적인 사안이 지금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연애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성취가 가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일에 매진하면서 과거의 찌꺼기들을 털어내고 연애는 좀 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연애에 대한 압박,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연애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조언 카드를 봐봅시다. 하베스트 문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확하는 달이다, 이런 뜻이죠. 머리에 과일을 잔뜩 얹고 있는 여인이 눈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휘영청 밝습니다. 마치 추석 때의 달 같네요. 여기엔 프루이션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씨 뿌리고 키우고 신경 쓴 과실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내가 애쓴 것들의 성과를 거둬들일 때입니다. 아까 이 카드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나무에 열린 동전들, 머리 위에 핀 과일들. 둘 다 내가 애쓴 것들의 성과를 거둬들일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업적인 성취, 사업적 성공을 이루는 데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될 겁니다.
하베스트 문이 당신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줄 겁니다. 그러니 그런 풍요로움을 맛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세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쁘게 활기차게 앞으로 세 달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3번 리딩 해보도록 합시다. 3번 뽑으신 분들에게는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랑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오는 모습이네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팡이가 둘 다음에 하나로 바뀌었죠. 두 사람과 썸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시기가 되겠네요. 열정적인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짝을 만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무언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많은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을 통한 내적인 충만함을 누려보십시오. 그러니 자신의 주변을 잘 돌아보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어쨌든 뭔가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운이네요. 내게 올 새로운 사랑으로 인한 큰 변화를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카드 하나하나 봐봅시다. 투 오브 원스 카드죠. 한 상인이 성곽 위에서 도시와 그 너머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지팡이 중에 한 개는 한 손에 들고 있고 나머지 한 개는 등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대륙이 그려진 구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한 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팡이를 들고 다른 일을 벌일 구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순조로운 진행이죠. 지성, 비전, 행운, 하늘이 준 선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카드에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족과 불만족이 다 있는 사람으로 이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무언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썸이라든가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시도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지팡이 에이스 카드입니다. 에이스 오브 원스 카드죠. 볼이 발그레한 하얀 피부의 천사가 백합을 들고 왼손엔 새싹이 돋아나는 지팡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책이 펼쳐져 있고요. 촛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황색 옷과 망토를 입은 주황빛 날개의 천사 뒤엔 활활 타는 불꽃이 있습니다.
78장 중에서 불꽃이 가장 강렬하게 표현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창조성, 생명력, 에너지, 새로운 시작, 자리, 자급자족, 자기 확신, 탄생, 임신,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에이스 카드답게 강한 에너지의 카드로 굉장히 힘 좋은 출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일이 이루어지는 행동과 모험의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골든타로에서는 이 카드를 전통적인 탄생화로 표현해 놨네요. 한 여인이 침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아이네요. 아이 아빠로 보이는 수염난 남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어진 마구간에는 소와 당나귀가 이쪽을 보고 있네요. 벽에는 나무로 만든 바퀴가 네 전도사, 천사, 독수리, 날개 달린 황소, 사자들에 둘러싸인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해도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겁니다. 삶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할 거리와 극복해야 할 시험을 던져줍니다. 당신은 나쁜 것 없이 좋기만 할 수 없고 어둠 없는 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운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의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하십시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 모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길 위로 가십시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당신에게 또 다른 삶의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그렇게 가벼운 인연이 아닌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카드도 그렇고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도 그러니까요. 다음 카드도 한번 봐봅시다. 코크리에이트라는 카드입니다. 40번 카드죠. 공동생성, 공동창조, 협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념, 행동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 의식, 높은 자아라고 불리는 높은 힘과 소통한다면 좋은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직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와 인생을 함께 해나갈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당신과 함께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건설적인, 의미 있는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도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도 협력자라는 카드가 나오니까 둘이 무언가 함께 할 게 많은 인연으로 보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진중한 관계로 보입니다. 조언 카드 봐봅시다.
트레저이라는 카드입니다. 18번 카드죠. 하얀 달로 보름달에서 반달로 가고 있는 중간에 볼록한 형태의 달입니다. 왼쪽이 하얗고 살짝 깎여 있죠. 이 카드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기쁨을 누리십시오. 당신을 행복하게 할 그 무엇을 찾아 나서십시오. 삶의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 나서십시오. 두려움에 떨거나 감정 마비 상태로 지내기엔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스트레스, 걱정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즐거운 것에 몰입하십시오. 우리 고대 조상들은 건강한 마음, 육체, 정신을 만들기 위해선 쾌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여신 하토르와 같이 행복과 삶의 쾌락에 헌신한 신과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우리를 좋은 에너지와 연결시켜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차를 한잔 한다던가, 담소를 나눈다던가, 산책을 한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하는 작은 기쁨의 시간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당신을 좋은 인연과 연결시켜 줄 겁니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앞으로 3개월 안에 4번 뽑으신 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랑의 양상이 너무 어두워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봐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쪽이 너무 희생하거나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혹은 한쪽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강압적이거나 집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학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은 관계는 끊을 권리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육체적인 관계로 흐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길 권합니다. 남녀 관계에 대한 강한 호기심으로 상대를 찾아다닐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한 남자가 거꾸로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리 하나는 다른 다리 위에 꼬우고 있네요. 이런 곤란해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법 차분해 보이고 아무 표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매달려 있는 나무 기둥에는 이파리가 자라고 있네요. 때때로 종교적인 희생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란 의미도 이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모든 일은 순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이 때론 필요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순 없습니다. 어떤 전쟁은 싸우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드는 어느 관계에 묶이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희생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심상치 않은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악마 카드입니다. The Devil이라고 써져 있죠. 악마가 지옥에서 구원을 선언하는 메시지의 팜플렛을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악마의 검은 날개가 그가 사탄, 추락한 천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배에는 어두운 또 다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악마는 발톱으로 지옥불 속에 한 사람의 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뱀과 여러 작은 악마들, 악령들, 불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여성과 남성은 고통 속에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간다는 전통적인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 안의 악마들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 악마, 두려움, 해악을 마주하지 않고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어둠을 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 카드는 유혹과 중독도 의미합니다. 매달린 사람 다음에 악마라 갈수록 태산이네요.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다음 카드는 킹 오브 원스라는 카드입니다. 지팡이의 왕이죠. 붉은 금박 로브를 입은 왕이 견고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한 손은 자신의 가슴에 얹고 있네요. 작은 도마뱀이 팔걸이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는 구리 방패에 검은 사자가 조각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는 값비싸 보이는 페르시안 카페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뒤에도 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네요. 이 카드는 재주가 많은 사람, 매혹적인 사람, 재치 있고 수수께끼 같은 사람, 강한 사람, 천성이 사나운 사람,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옵서버이라는 카드입니다. 관찰자, 보는 사람, 목격자란 의미죠. 잘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상황을 보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특히 사랑이란 감정이 들어가면 두 사람만의 세계가 현실이 되죠. 하지만 지금은 망원경으로 달을 관찰하는 이 여우처럼 객관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가 지금 눈먼 사랑에 빠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관계를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은 눈을 더 크게 뜨고 상황을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지 3개월 안에 새롭게 만나는 사랑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혹에 깊이 빠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살펴야 합니다. 나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는다면 기존의 나쁜 연애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 새로운 만남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조언 카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윌 카드죠. 윌 카드입니다. 의지라는 카드죠. 달들이 한꺼번에 쫙 그려져 있습니다. 상현달로 보름달 가기 전에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의지 카드는 당신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어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가 어려우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부정적인 패턴, 나쁜 습관, 안 좋은 연애 패턴 등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올바른 방식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자신 인생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사랑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자,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랑이 올까? 5번 뽑으신 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5번 뽑으신 분들은 3개월 안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외로운 마음이 들어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실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생각만 하다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중요한 시기여서 솔로이신 분들은 혼자 한동안 더 지내시다가 후에 연애를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스쳐 지나가는 사랑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썸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이 있기는 한데 그 인연이 사랑으로 가기보단 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가지는 않는 관계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보단 실질적인 성취가 더 가능한 달이니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나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연애를 오래 쉬셨다면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서로를 케어해주는 지인이나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대와의 만남은 가능해 보이니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기에는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차분히 자신의 일상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케어해 나가 보십시오. 카드 한 장 한 장 봐봅시다. 나인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입니다. 머리까지 덮은 고급 옷을 잘 차려입은 여성이 우거진 숲, 큰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화관도 두르고 있고 값비싸 보이는 벨트도 하고 있습니다. 금발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여성은 한 손으론 옷자락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새를 둘째 손가락에 얹고 있습니다. 그녀 옆엔 9개의 동전이 풍성하게 떠 있고 발랄해 보이는 살찐 양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아래엔
풍요의 상징인 포도가 가득 담겨진 바구니가 있네요. 이 카드는 물질적 안정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그 시간 속에서의 문화 예술의 향유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 보다 좋은 것을 감상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술, 자연, 문학 같은 것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 자신의 안위, 건설적인 부의 사용, 기술과 재능을 키우는 일, 여성적인 힘, 화려함, 이런 의미를 이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선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리딩도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 카드도 봐봅시다. 지팡이 시종이죠. 페이지 오브 원스입니다.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금박 글씨가 새겨진 천이 걸린 지팡이를 들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른 손엔 털이 가득한 모자를 들고 있네요. 3마리의 토끼가 길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뒤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고 저 뒤엔 산 위로 올라가는 또 다른 여행자가 보입니다. 이 카드는 에너제틱한 근면한 젊은이를 그리고 있지만 페이지, 시종이기에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 가벼운 사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전통적인 의미의 시작, 새로운 소식, 새로운 프로젝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선 길 위의 사랑, 가벼운 사랑, 스쳐 지나가는 사랑, 연하의 대시 이런 의미로 리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카드는 에이스 오브 코인스라는 카드입니다. 아름다운 붉은 머리의 천사가 큰 동전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척박한 바위 투성이에 서 있는데 저 뒤쪽에는 우거진 숲이 있고 위쪽 끝에는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밑엔 움츠린 듯한 사자가 한 마리 있고요. 이 위에는 공작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쪽에는 백합이 한 떨기 펴 있고요. 이 카드는 큰 부의 성취, 물질적 성공, 번영, 성장, 승진, 새로운 직업, 사업의 성취, 만족감,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두의 만족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선 다른 사람과의 사랑보단 내적인 만족, 충만함, 에너지 충전이란 의미가 강해서 나를 더욱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카드 봐봅시다. 싱커이라는 카드입니다. 싱커는 사상가, 생각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날개 옷을 입은 여자가 육면체 블럭들에 둘러싸여서 턱을 괴고 앉아 있죠. 골똘히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전략, 분석, 논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환상에 빠져들 때가 아닙니다. 만약 주변에서 내가 만나려는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한다면 참조하십시오. 외로운 때이지만 억지로 인연을 만들기엔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후회,
더 좋은 인연이 올 수도 있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랑은 이성이 다가 아니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자, 그럼 조언 카드 봐봅시다. 프로텍션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퀸 오브 더 문 오라클 덱에서는 달의 모습들과 카드의 의미들을 매칭해 놨는데 여기에는 하얀 달로 반달에서 금음달로 가고 있는 달이 그려져 있네요. 새가 새끼를 담은 둥지를 옮기듯이 활짝 날갯짓을 하고 있고 그 둥지엔 한 여자가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알 속에 있는 새끼 새 같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은 우리가 시작할 때가 아니다. 방어하고 보호하면서 있어야 하는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여져 있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믿고 사랑하고 보호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높은 힘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니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지키고 비축하십시오. 이 둥지에 있는 여인처럼요. 후에 금음달 시기를 지나서 태양과 달이 합쳐지는 시기 이후에는 새로운 달의 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은 3개월 안에 새로운 사랑이 올까라는 주제로 함께 봤습니다. 오늘 상담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함께해서 매우 좋았습니다. 개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미라클의 타로하우스라는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다 가능합니다. 저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